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콤님과 함께 하는 시간 특별한 게스트분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나? 네. 저는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미순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본인 거 하실 때는 너무 자연스럽다가. 네, 저 지금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네. 두 분 어떤 관계시죠? 저희 스승님이시고요. 제가 12만 유튜브 길러낸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일기 제자입니다. 네. 네. 와, 2년 전에 그쵸? 네. 네. 이번에 제가 거제 가서 진짜 처음 제가 처음 컨설팅해드린 분 만나고 온 건데, 네. 제 인스타 라방 한창 할 때 진짜 라방으로 그쵸 알게 돼가지고.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이거 오늘 진행되겠나? 네, 진행은 해주셔야죠. 쑥스러워하셔가지고. 아, 저요? 네. 저 지금 쑥스러워 보여요? 들켰네. 망했네. 전혀 티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 들고서부터는. 네. 네, 저희 오늘 콘텐츠 제목이 네. 책을 읽는 거잖아요. Read Again인데 네. 어떤 책을 가져오실지 궁금했는데 또 오늘도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네네, 오늘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들처럼 나도 성공하려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책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온 힐 형님의 네. 책과 함께 이거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을 함께 좀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 권을 가지고 하나씩 이따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네. 일단은 우리 그 아빠 네, 힐 형님 얘기 먼저 좀 하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진짜 성공의 아버지이신데 이분에 대한 메시지에서 파생돼서 이제 막 되게 많은 것들이 막 써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생된 것만 보고 이거는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이 이제 그 밀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작년 연말에 나왔나? 아무튼 다시 출간을 했길래 네. 이 책 혹시 협찬 가능하시냐 그래서 해주시겠다 그래갖고 요걸 같이 그래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책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막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네. 여기서 다 시작됐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부는 고된 노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다라고 표현한 것부터가 되게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만약 이걸 보신 분이 네. 받아들이실 분과 아니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제 생각에는 그렇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이거를 진짜 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는 고된 노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에서 온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장. 저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된 노동은 하지 않고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마음과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고된 노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있으면 어떤 노동이든 시간이든 네.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뒷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 얘기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벌써? 시작한 지 5분 만에. 네. 다 알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굳이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과 함께. 제가 혹시 빠뜨리는 거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다 아시니까. 그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부제가 부와 성공을 현실로 만들 13가지 원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13가지 원칙이 방금 얘기한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의 구성 요소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열망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는 게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란 무엇이냐?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부와 성공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와 성공을 열망하고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다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키워지면 명확한 목표는 세워져. 그래서 그 명확한 목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전문 지식과 상상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체계화된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이게 이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 내가 열망하고 믿음이 키워지면은 여기에 전문 지식과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구체적인 목표랑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냐? 추진력 갖고 끈기 있게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면 돼. 뭐 이런 얘기가 이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책 속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갖고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딱 이 문장을 읽는데 야 이거 그릿이랑 원스윙 가지고 여기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이때 하고 여기 책에다 메모를 했습니다. 네. 여기 가서 그거 하자. 네. 책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오늘 이 문장 가지고 제가 전체 오늘 이제 뒤에 내용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선지자, 철학가, 기적을 행하는 자, 종교 지도자를 연구하다 보면 끈기,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 명확한 목표가 그들의 성공 원인이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그 성공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끈기, 그리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 명확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를 이야기하는 책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서 가져왔고 네.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라는 책이 이제 원스윙이라는 책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책들이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고 방금 여기서 얘기한 이 성공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가져보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들처럼 나도 성공하려면입니다. 그러면 그릿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이 그릿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공식이 나오거든요. 한번 듣고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래. 동의되세요? 엔지니어께서 동의해 주셨고. 그리고 기술 곱하기 노력이 성취래요. 이것도 동의되세요? 네. 그러면 방금 기술이 재능 곱하기 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이꼴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 그래서 재능 곱하기 노력 제곱이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엔십샷은 네. 내가 말해서 네. 내가 웃겨. 네. 아인슈타인.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재능의 노력 곱하기 노력. 그러니까는 요거를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노력이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재능이 0이면 그렇죠. 노력을 아무리 해도 0이죠. 전문 용어로 꼬라박는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 네, 꼬라박는 거고 재능이 필요한데 재능 얘기 뒤에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노력에 노력이 더해지면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릿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릿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 책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릿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어야 돼. 이게 전제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그 그릿이 결국 성취에 이르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아까 나폴레옹 형님이 얘기한 그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를 가진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거 끈기. 네. 그 끈기가 뭐냐? 그냥 재능에 노력 곱하기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동의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주목 하나 하고 가려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재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이거 재능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지금 꼬라박는 거 아닌가 하는 자기의심. 요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거 하려고 해봤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 안 맞아서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알게 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고 엄청 좋아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수라던가 이거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요번에 그 반딧불 나는 반딧불인가요? 네. 그 노래 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모르시는 분이 아, 알아요. 네. 너무 잘 부르셔서 알았어요, 금방. 네. 그냥 읊조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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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성과가 안 나면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쵸, 일이지만.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봤자 여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노력에 노력하면 된다. 그럼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 재능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이라는 건 타고난 천부적인 자질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금 이 공식에 들어가 있는 재능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노력을 더하면은 결국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능이 단순히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조건이 없냐?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뭐냐? 그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더해지거든요. 책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직업이 개인적 관심사와 일치하는 사람이 대체로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그 테드 나와서 유명해지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테드에 나왔다는 거 이제 그냥 어디 뭐 뇌피셜로 얘기하는 사람 데려다 놓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오랜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맞아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일이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내더라. 이거 이제 큰 표본 집단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이거였다. 그럼 여기서 딱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개, 관심과 흥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것들이 재능의 기준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정도가 아니고 속도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게 재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일이 곧 재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시사할 만한 바다. 그래서 제가 왜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면 나다운 일을 찾으려면 흥미에서 시작해서 재미있어지고 재미있는 일을 계속 하면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게 여기 있었어? 막 이런 걸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재능 곱하기 노력이고 거기에 노력을 또 곱하면은 그게 성취라고 하니까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재능에다 노력을 더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3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라는 거는 이제 시기별 3단계인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초기는 뭐냐?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재능 있는 걸 발견하고가 아니라 타고난 걸 발견하고가 아니라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기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길러줄 수 있다. 우리 부모가 재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관심사를 발견을 했을 때 해줘야 되는 건 격려와 자율성. 자율성 이꼴 내적 동기. 그러니까 격려와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격려해주는 게 이 초기에 기술을 발전시키는 재능에 노력을 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다라는 얘기를 딱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딱 보니까 그 김창호 교수님이 말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 노벨상 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봤는데 50%가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우리 아버님들만 해줄 수 있는 거래. 우리 아버지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 그래서 아버지들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게 1900년대에 있는 그 아버님들을 전 세계를 막론하고 그 아버님들의 공통적 특징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권위라는 거는 김창욱 교수 얘기해요. 이게 권위가 뭐냐면 권력과 위력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격려랑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 있는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되게 큰 걸 시사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더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시대가 이제 네, 바뀌었죠, 또 이제. 두 분도 그러지 않으시고 이혼복 그 만화가 먼 나라 이웃나라 네. 그분 이야기가 생각나요. 어떤 그분이 9째인가 그렇대요. 이렇게 세다 보면 못 세니까 애가 어디서 노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부모님이 도저히 챙길 수 없는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냥 내비뒀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무언가 상상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9대쯤 돼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지금도 있는 갈등 여전히 뭐 있기도 한 갈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왜 너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와서 그냥 이거 물려받아. 그러니까 얘 재능 뭐 관심사인 거죠. 흥미 이런 거 고려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맞지도 않는 거 와서 해. 삼성전자 정도 네. 되면 받을 네.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받아.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받는 선택을 하는 게 애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꼬라 박으면 이게 내 건데 왜 안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들이 그렇게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많이 가요. 그렇구나.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네. 교포 한번 통계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마자들들이. 네. 책임감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나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가장 많은 분들이 나답게 살지 못한 이유 나에게 주어진 기대 책임 이것 때문에 나로 못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 부모님은 그런 나쁜 분들이냐? 그건 아니지. 아니죠. 다 내 사랑이거든요. 미숙하는 사랑. 사랑이지만 이 아이를 믿어주지 않을 뿐인 거죠. 믿어주지 않는 사람.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건 집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내가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길로 끌어주는 거지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나 또한 나를 믿어준다면 부모님의 사랑 너무 알겠으나 날 위한 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그치. 그때부터는 그 그치. 책임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그쵸. 나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나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져. 네,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내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감 없어 보여서 이 책임과 기대를 내가 하려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격려와 내적 동기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그쵸. 기술 발전이 초기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부터 뭘 해야 되냐? 좀 환경 세팅이 된 거죠.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 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중기에 할 건 의식적인 연습이에요. 의식적인 연습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 챕터를 이거에 할애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라. 그 과학적 원리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는 플래너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적용하고 있는 원리들인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라.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얘기 딱 하면 다 아실 거야.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그리고 헌신해, 몰입해. 그 다음에 그거 피드백해. 그 다음에 그거 개선하고 반복해. 요게 과학적 원리라는 거야. 이게 과학적이래. 뭐 이분이 그렇다니까, 네, 연구했다니까. 일단은 네, 의심 거기서 의심 안 하는 걸로 하고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 저도 그렇게 강조했던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한 거. 나다움. 땡. 뭐죠? 네, 습관. 습관. 네, 습관화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세팅하라. 세팅해서 제가 그래서 해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네. 얘기 해주셨는데. 왜냐면 그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또 되게 자세히 맞아. 나와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하고 습관화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자동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시스템화하고 자동화를 시켜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이 안 들어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해라. 시스템화해라. 그러기에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냐. 실수와 실패를 당연하게 수용하고 발전에 집중해라.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중기에 나오는 의식적인 연습이 제가 베이스 처음 시작할 때 딱
지금도 그렇지만 베이스 할 땐 제가 딱 이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이스를 이제 10년 넘게 했는데 레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연주 못하고 소리가 별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거나, 그러니까는 합주를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실패까지는 아니겠지. 뭐 실패라고 느끼는 게 아니야, 없으니까. 실수를 하거나 소리가 이상하거나 못해도 여기에다 대다가 뭐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일절 없어요. 그냥 다음번에 더 잘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여기서 더 잘 치려면 어떻게 되지? 뭘 연습할까? 이거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주마다 쳤으니까 이것도 이제 해내기 위해서 연습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세팅이 돼서 그럼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씩이었구나.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도전적인 목표가 또 세워져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쳤던 거라 수련회라는 또 큰 또 막 열 몇 곡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도전적 목표 세우고 몰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냥 돼요. 그러니까는 야, 의식적인 연습이 내가 그게 되게 돼버려서 10년 넘게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레슨 한 번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중기에 필요한 건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이다. 그러면 후기에 필요한 건 뭐냐?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나다움이랑 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더 큰 목적과 의미.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사에서 시작한 게 의식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술이 노력을 통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데 성취까지 가기 위해서 후기에 필요한 건 뭐냐? 더 큰 목적과 의미라는 거죠. 더 큰 목적과 의미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 다시 얘기해서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믿음. 이거더라고요. 내가 재미있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오늘 제가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네. 제가 지금에 와서 실력이 쌓여서 내가 가치 있어가 아니라 전 2년 전에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오늘 와서 비로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 좀 가져. 이렇게 저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일이 의미 있냐? 의미 있어. 정말 의미 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의식적인 연습들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결국 계속해서 마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흥미로 시작해서 재미있게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초기, 중기, 후기에 나와서 관심사로 시작하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더 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성취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그릿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리즈너블한가요? 네.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책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만 있으면 부는 찾아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꾸준히 하기만 하면 뒤에 이제 괄호 열고 써 있는 거고 챕터로 나와 있는 건데 이 나폴레온 힐이 그 끈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열망하고 믿고 목표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203페이지. 끈기만 있다면 다른 자질이 많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자질이라고 함은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재능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관심과 흥미 외에 다른 어떤 여기에 필요한 진짜 타고난 무엇 이런 것들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네. 네. 동의가 되시나요? 좀만 더 들어보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얘기할 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저는 동의했다. 그냥 제 얘기하고 갈게요. 저는 동의했어요. 동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릿을 보고 나서 제가, 끈기를 가진 다음에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제가 오늘 계속 끌고 갈 거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 명확한 목표 이 세 가지가 성공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끈기 다음이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 그럼 끈기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한 태도는 어디서 얘기했냐? 이게 또 여기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셨죠? 아니요, 읽었어요. 네네, 읽어보셨을 것 끝냈습니다.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라고 저기서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 다 똑같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 인 거예요. 아까 재능이 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는 있어 라는 거죠. 근데 노력하면 너는 무조건 성취해. 근데 이 책에서도 열망하고 믿으면 성취 안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고된 노동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너 지금 열망하고 이것부터 하면 너 무조건 성취해. 그거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안 된다. 맞아.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가 필수다? 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싱 얘기로 넘어가 보면 원싱에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책 제목부터 원싱이잖아요. 더 원싱. 네, 영어에서 더 붙는 게 되게 중요한 걸 다룰 때 더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한 가지를 찾는 게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해줘야 될 핵심이잖아요. 그 한 가지 찾는 방법을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 뭐냐? 그게 여기 나오는 게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뭐 다른 얘기하다가 몇 번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책 얘기가 이제 제가 이거 읽고서 가장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굉장히 강력한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써있더라고요. 강력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강력하니까 잘 들으라는 뉘앙스의 글이 써있어요. 뭐냐면 이걸 찾기 위해서 뭐라고 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은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력한 우선순위를 찾게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하려 그러면 초등학생마저도 할 일들을 엄청 많이 생각해내요. 그래서 그 방학 계획표, 생활 계획표가 그렇게까지 빽빽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된 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라고 할 때 요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다른 거는 쉽게 하거나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그게 없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진짜 강력하더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글쓰기가 무조건 원싱이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이 책을 제가 2년 전에 그 무렵에 읽었을 때 그래서 그게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초점 탐색 질문을 통해서 이 원싱을 찾고 나면은 이 원싱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성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면 성취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거 하면은 그 다음 건 안 해도 되거나 쉽게 하는 그거를 오늘 하면 내일 또 그걸 쌓고 내일 모레 또 그거를 쌓으면 이 도미노가 결국 너의 성취까지 갈 거야. 도미노를 이걸로 쌓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세울 블록 뭐야? 이거 하면은 그 다음 거 쉽거나 안 할 수 있는 그거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 최선이야 라고 하면 이거 하는 동안 잡념이 일단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최선인데 다른 거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럼 생산성 당연히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생산적으로 일하는 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답을 가짐과 동시에 이걸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늘 하루하루 생산적이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성취로 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얘기를 좀 드려보면 그 원싱이라는 책이 크게 3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 두 번째 챕터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2가지를 하나 딱 말씀드리고 그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결되는 얘기라 딱 2가지 얘기 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네. 지금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챕터에 써 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건 애당초 불가하다는 거야. 철저한 자기관리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 왜 그런 유명한 또 타이슨의 말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나 완벽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진. 우리가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게 계획은 세울 수 있어. 그쵸. 근데 불가해. 라는 거를 이 책에선 전제해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습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 만드는데 66일 걸린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철저한 자기관리? 불가해. 더 시스템이란 책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되게 유명한 말 있죠. It's economy idiot 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네.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클린턴. 클린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말을 떠다가 It's system idio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해. 시스템이 중요해라는 얘기 더 시스템의 책이 나오고 그거를 아주 작은 습관에 의해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 여기서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꾸준히 못해. 그래서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 같지만 사실은 단거리 레이스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 오래 걸린다더니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장거리로 가는 거는 시스템이지 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동화된다. 네. 그래서 네가 단거리 경주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66일은 해야 돼. 뭘 위해? 습관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습관 만들 때까지 너는 단거리로 열심히 해서 습관 하나, 그러니까 원스윙으로 습관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습관 만드는 거를 이어가는 거지. 철저한 자기관리 계속한다? 말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이것도 거짓말인데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많이 하는 말이죠. 네, 네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혹시? 네, 애들한테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학대예요. 아니 이게 왜 학대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관점이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했듯이 의지라는 거는 쓰레기야.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가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뭐 습관.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해요. 타이밍이 뭔 소리냐? 사람이 이걸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야. 맞아요. 늘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수험생일 때 제가 이제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대치동 출신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엄청 슬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니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냐? 전국의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 지금 누구 덕에 와 있어? 네 노력이야? 아니 니네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야. 너네는 지금 힘들어할 자격이 없어.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 그 학원 선생님이 아니면 아니, 학생이죠. 그 대치동 출신이 카이스트를 근데 나와서 선생님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의지 갖고 하고 뭐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인간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할 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위한 조언이 3단계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의지력이 늘 있는 건 아니니까 의지를 가지려면 뭘 해야겠어요?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지가 생길까? 교과서로요? 저는 그냥 쓴 생각? 그냥 저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의지가 생겨요. 의미 있고 재미있으면. 네네.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지를 갖게 만드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뭘 하면 좋을까? 이게 너무 뻔한 일반적인 거여가지고. 자기개발 쪽에서는 필요라든가 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열망에서 그쵸. 시작하는 게 딱 그 맥락이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예 방향이 뭐냐 하면 휴식이에요. 휴식. 그러니까 일단 쉬어야 내가 에너지가 채워져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내가 삶에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계획을 세울 때 애당초 휴식 시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가
와 진짜 와닿는다. 네, 첫 번째예요. 진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여러 번의 휴가 사이에 틈틈이 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메인이 휴가인 거야, 휴가. 노는 게 메인이고 틈틈이 일한대. 일을 하는. 근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아예 안 받는데요. 오 맞아요. 네, 엄청 뼈 때리는 거예요. 네. 이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휴식 시간이라는 게 어떤 휴식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월에 뭐 며칠짜리 휴가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찔끔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월 계획 중에 4일이 이렇게 휴가로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미지가 여기 책에 나와요. 여기 딱 한 번에 펼쳤어. 우와. 오, 휴가 가고 싶으시구나. 네, 그런가 봐요. 네, 여기 휴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되게 뼈저리게 경험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왜 올해 1, 2, 3월 제가 계획 엄청 빡빡하게 보내면서 일 너무 즐겁고 신나니까 의지가 그냥 생겨. 계속 하면은 나는 계속 해나갈 줄 알았는데 몸이 그렇죠. 가잖아요. 이거 보는데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계획을 잡아놓고 그거에 틈틈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시간 훨씬 많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이 메인, 그 쉬는 게 메인이고 틈틈이 일해. 근데 그 틈틈이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뭘 해야 되나 당연히 원싱을 해야겠죠. 그럼 단 하나의 일을 내가 도미노를 세워놓고 하는데 이걸 얼만큼 해? 언제 얼만큼 해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4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4시간이 언제냐? 아침 8시에서 12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루 패턴을 이야기해 주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명상부터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아침 시간대 그 4시간을 원싱에 몰입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그럼 뭐해? 그럼 약간 관리자 모드로 그냥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투입해야 되는 일은 그 4시간에 몰아서 해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싱이 뭐야? 그럼 그거 아침에 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12시에 중요한 일이 끝난다 치면 오후 시간 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갑자기 좀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전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쓰면서, 요걸 정리하면서, 이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걸 중심으로 다시 짜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첫 번째 휴식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서, 뭐, 언제 휴가를 갈지 이런 것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틈틈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말은 또 일을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주말을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선 주말을 일 안 하는 걸로 써놨고 단 하나의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데 주말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계획할 시간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박스가 이제 계획이라는 박스인데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한 주에 1시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계획이라고 지금 캘린더에 써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씩 계획에 시간을 쓴다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거를 의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휴가부터 세워. 그 다음에 휴가가 아닌 날 일을 어떻게 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해. 그리고 주에 1시간은 꼭 그 계획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기준으로 저도 스케줄을 다시 좀 점검해보고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8시에서 12시까지 집중하려면 아들 등원시키는 거 이제 아내한테 좀 맡겨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싱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성공을 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끈기, 그린 얘기했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태도 원싱이 지금 그래서 초점 탐색 질문부터 지금 생산성 그거 만드는 거까지 이제 팁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명확한 목표 요 세 가지를 성공의 이유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명확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원싱이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의 원싱 목표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을 세우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물론
큰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세우는 법도 물론 나와는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크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폴레옹 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은 누구나 성공 부에 이룰 수 있다 이건데 그 모든 거의 시작이 뭐냐 열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13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열망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걸 이루겠다 이런 것들 단순히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성공 어떤 부를 이루겠다라는 열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부를 이루는 건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명확한 목표에서 마음가짐이 열망을 갖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열망이라는 게 열망하고 믿으라는 게 여기서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체적인 열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만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 해변에 대저택을 내가 가지고 거기서 살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열망하는 거라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어주란 얘기를 사실 여기서는 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여기서 수차례 얘기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저는 제주도에 가서 서핑하고 막 그렇게 한 달을 보내봤더니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업하는 사람이고 평생 가야 내일은 현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체념. 내 상황 봤을 때 체념이었는데 제가 독서랑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고 나 이렇게 살래. 뭐 독서랑 글쓰기 2년 해보면 뭐 다 보이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살래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거를 열망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삶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진짜 바라는 거를 열망하자. 그 목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한 번에 탁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에서 그 목표를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 해낼 수 있는 게 있고 가능할까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열망하라에서도 열망한 다음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열망하는 게 진짜 얼토당토 않아. 나는 지금 노숙자인데 자산 뭐 얼마의 자산가가 될 거라고 열망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으래.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 형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형이 얘기한 대로 해서 해낸 사람을 지금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해내고 만 사람들도 이제는 제 주변에도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미치파카 아시죠?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책을 가져왔었던 분인데 그때 뵀었던. 맞아요. 네이버에서 봤었죠. 맞아요. 그때 뵀어요. 그래서 그분 그 책 제가 가져왔었는데 그분도 그래서 책을 내고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교보문고 거기 어디야 그 별마당 도서관 거기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그분이야말로 어렸을 때 환경이 우리 세대 땐 빨간 딱지 경험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그거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해내는 걸 보니까 제가 진짜 이 형 말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저에게 세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내 환경 모르겠고 너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럼 그거 열망해 에서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흥미로운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고 그거를 꾸준히 해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면 결국 그걸로 거기에 가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이 책 3권으로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열망을 할 때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좀 스포일러들을 좀 하고 가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둘 중 하나가 요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나? 좋아는 하는데 못 해낼 것 같아가 있고 진짜 좀 아닐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과 아닌 거를 구분하는 기준을 김창옥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김창옥 교수님이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간 남자친구 내가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군대를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창옥 교수님이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웃으니까 새 오빠를 만날 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확인할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좋아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그걸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다. 좋아 보이는 거는 내가 그걸 막상 하려 그러면 대가를 지불은 못 하겠는 거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은 헤어지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그거 진짜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라고 했을 때 이때 맞닥뜨리는 거는 방금 얘기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싶진 않아. 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고 싶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저게 될까라는 자기의심이 오는 분들이 저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는 오늘 강의에서 강의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듣겠습니다. 안 오셨어도 제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심을 가지면 네. 좋아해도 거기에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그걸 못 해낼 것 같지만 열망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일을 시작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요 책 3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됐나요? 그럼요. 네.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 저도 오전에 믿는다로 끝났는데. 그러네요. 진짜요? 네. 그죠. 갑자기 믿습니다가 생각나네요. 네. 사실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자신, 나를 믿어주는 거. 그거여서. 저 오늘 진짜 오전에 저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와.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신하고 믿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상황이 또. 네. 제가 저를 못 믿었을 때 콤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도.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다움을 찾아라라고 해서 제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책의 내용처럼 노력을 했고, 맞아요. 그 시간을 투자를 했고, 끈기를 가지고 했더니, 지금의 제 이거에 만족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한 게, 네. 지금 이 책 내용대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스스님께. 네. 굉장히 어색해하신다. 그래요? 네. 받아들이세요. 네네. 좀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해본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제가 계속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그럼 제가 나다운 거를 찾으라고 이제 본인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이것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얘기해 주신 대로 되게 감동받는 게 제가 요즘 뭐 코칭을 해드리든 뭐 부콘에서 만나뵀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 이제 알레 형도 그렇고
그랬던 분들이 컨텐츠에서 나답게 살란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보는 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네, 진짜.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돼야 그래야 지금 이 책 내용들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목표도 생길 수 있고 열명할 수 있고 네. 내가 나를 모르면 헛된 목표로 아까 말씀하신 곱하기 0이 되면 꼬라박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다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인스타 시작하시고 네. 유튜브 시작하시고 네.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 뭘 고려 안 하냐? 관심과 흥미 고려 안 해요. 그럼 지속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꼬라박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도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정말 사람들이 알기 쉽게 쏙쏙 핵심을 뽑아서 전달하는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앞에 일부라고 해야 되나? 네. 끝부분에 살짝 딴지를 걸었었잖아요. 딴지를 걸었다기보다는 그 느낌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많아서 사실 오늘 시간상 그 부분이 생략됐고 다음에 얘기해 주실 거는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달릴 때 이제 속도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방망이를 열심히 휘두르면 나는 요즘은 이정후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바람의 손자? 네. 바람의 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동일하게 접근을 해버리는 모순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내가 왜 바람의 손자가 돼야 되지라고 그렇죠.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나한테 맞는 네가 원하는 게 그 모습이야? 좋아 보이는 거야? 좋아하는 맞아요. 거야?를 물어봐야 될 테고 그러면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바람의 손자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맞아요, 방식이 있을 맞아요. 텐데 거기에 매이면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다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저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도 그 여정도 다 완전히 나한테 맞춤형 길을 찾아가는 거지 맞아요. 남을 보고 맞아요. 가는 건 아닌 진짜. 것 같다.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 놔야 맞아요. 진짜 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선 보여도 내 것 같지 않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엉뚱한 걸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이 네. 사실 뒤에 있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는데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 관계를 가진다는 그 느낌을 그렇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나폴레옹 형이 저기 증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그 책 중간중간에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여기로 다시 와서 이걸 봐라라는 얘기가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씀 같다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되게 곱씹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면은 딱 오는 것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얘기한 걸 언젠가 제이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툭 던진 겁니다. 네. 네, 믿으시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걸로. 네. 그럼요. 네. 네. 네, 오늘 시간도 깔끔한 마무리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리수님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